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40대 전업주부입니다. 시댁, 아니 시집, 집구석 식구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다들 하나같이 제게 사람이 모질다고 아량이 없다고 하면서 절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결국엔 이 문제가 부부싸움으로까지 번졌고 근 20년간 나름 잘 지내오던 저희 부부도 파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데 아직까지도 그들은 저에게 인정머리가 없다는데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인 건지 너무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건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토로해 봅니다. 남편은 3남 2녀 중 둘째입니다. 저희 위로 아주버님은 경기도에 계시고 다른 형제분들은 부모님 댁 근처 지방에 모두 거주합니다. 그중 막내 시동생이 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가 이제 3살이에요. 이번 문제의 시초 발단이 바로 이 막내 시동생 때문이라서 쓰면서도 마음이 쉬이 가라앉지가 않네요. 막내 시동생이 나이가 꽉 차도록 결혼을 하지 않아서 시부모님께서 늘 걱정을 하시곤 했었습니다. 저 녀석만 장가 보내면 당신들께서는 다음날 눈 감아도 괜찮다고 하시면서요. 그런 막내 시동생이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이라며 인사를 시키더군요. 막내 동서가 인사 오던 날 시가 식구들은 하나같이 막내 동서에 대한 기대 반 궁금한 반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막내 동서의 얼굴을 보고 일순간 분위기는 얼어버렸고 그 누구 하나 웃지도 않았고 인사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막내 동서는 그 지역 다방 출신 아가씨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에도 다방에 아가씨가 있느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지역에는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형제들도 하나같이 이 결혼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아마도 누구든 다방 출신 여자를 가족으로 선뜻 환영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은 당신이 쓰러지는 만에 하시고 아무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는데 막내 시동생이 그러더군요. 아이를 가졌다고요. 그 말에 다시 한번 쌩 난리가 났고 결론적으로 막내 시동생은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둘 다 모아놓은 돈도 없었는데 눈은 높아서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고 싶다는데 능력도 안 되면서 그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 했더니 둘이 합쳐서 5천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에서 사나요? 대출을 받아도 한두 푼이지. 그런데 어머님은 하나 남은 막내 기왕 장가 보내기로 했으니 서운하게 해주고 싶지 않으시다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나면 앞으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살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다른 자식들에게 십시일반 모아서 집 좀 해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쉽나요? 다들 애 키우면서 살림 사는데 돈 1,000만 원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설마 막내한테 1,000만 원 해줄 거야? 우리 그럴 돈 없는 거 알잖아. 큰애 내년에 대학 가야 하는데 우리도 돈을 쥐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형님도 동생들도 다 보태주자는데 어떻게 우리만 안 해? 그건 그렇지만 다들 지원해준대? 대체 왜? 난 대책 없는 막내도 그렇고 그 여자 잘 살라고 돈 보태주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나라도 뭐 다르겠어? 그래도 어쩌겠어. 부모님 말씀이니 거역 못하지. 혹시 아니야? 걔들 그러고 잘 살면 나중에 우리가 막내 덕 볼 일이 있을지. 난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이렇게 손만 안 벌렸으면 좋겠어. 형제들이 각 집에서 1,000만 원씩 지원해주기로 이야기가 매듭 지어졌고 저희도 울며 겨자 먹기로 1,0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며칠 전 시누이들이 각자 사정이 이야기하며 500만 원밖에 못 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와 아주버님 댁에서 500만 원씩을 더해 각 1,500만 원을 내었습니다. 피 같은 내 돈, 막내 시동생 장가 보내려고 모아둔 거 아닌데.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막내 시동생은 어찌저찌 잘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형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형님에게 전화를 하셔서 펑펑 우시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고 했더니 막내 동서가 3살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한 거 아니냐고, 애를 두고 엄마가 가길 어딜 갔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전화번호까지 없애고 이미 잠수 탄 지 2달째라는 거예요. 말로는 사소한 싸움이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남자 문제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조카를 시누이가 보고 있는데 막내 시동생이 혼자 키울 상황이 안 되고 집에 있는 날보다 객지에서 있는 날이 더 많아서 집을 자주 비우니 아이를 혼자 키울 수가 없다면서 가족 회의를 하자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아, 그건 막내 시동생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인데 이 문제로 가족 회의를 한다며 자식들을 모두 부르시는 게 막내 시동생의 집 마련하는데 돈을 보태어줬던 일과 크로스되며 별로 좋은 기분이 아니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시부모님의 한숨소리가 나머지 자식들에게도 매일같이 미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전화를 받는 아주버님 댁도 저희도 시누이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라 시댁에 모여 다 같이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 시부모님의 하소연을 들어드리면 되는 건가 싶어서 갔는데 글쎄 집에서 놀고 있는 저를 보고 애를 키우랍니다. 남도 아니고 큰엄마이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요.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보고 애를 키우라고요? 언니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 데려다 키우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이든 저희 부모님을 키울 순 없잖아요. 그러면 아가씨는요? 아가씨도 집에서 놀잖아요. 저희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언니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니 다 커서 손도 안 가는데 애기 키우기 딱이에요. 아들만 키워본 언니가 막내 아들 키운다 생각하고 키우면 우리 중에 제일 잘 키울 수 있을걸요? 아니요. 저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요? 전 못해요. 아니, 안 해요. 다들 분위기 왜 이래요? 처음부터 저한테 애 맡기자는 생각으로 오늘 모이자고 한 거예요?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시죠? 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안 해요. 이게 무슨 하루살이가 널뛰는 소린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누이 둘이 저를 혼자 앉혀놓고 제가 키워야 된다는 분위기로 계속 몰아세우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합세해서 아, 네가 좀 키워줘라.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지. 그런데 내가 70이 넘어서 어떻게 3살짜리를 키우냐? 오죽하면 너희를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하겠냐? 어머니, 저도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하죠. 그런데 못하겠어요. 저 큰애 입시도 신경 써줘야 하고 그러고 나면 둘째도 금방 고3 돼요. 우리 애들이 컸다고 해서 신경 쓸 게 끝이 아니라고요. 너희 애들은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자랐는데 저 어린 건 애미는 집 나가. 애비는 다른 지역에서 일해. 불쌍하지도 않냐? 어머니,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정말? 아이, 큰 며느리는 일하고 큰딸은 아직 애들이 초등학생이고 막내도 일하니 누구한테 부탁하겠냐? 너밖에 없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좀 키워달라고 불쌍하지 않느냐고 사정을 하시고 결국엔 남편도 제게 어쩌겠냐고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하는데 어쩜 그리 한마음 한뜻으로 저에게 그 아이를 떠넘기려고 하는지 기가 막히다 못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전 못 키운다고 냉정하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분명 제 몫이 될 게 뻔했으니 그냥 한마디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제 뒤에 따라온 남편이 꼭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뭐라고? 매정하다고?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잖아. 나라고 뭐 데리고 와서 키우고 싶겠냐? 그런데 들어보니 우리밖에 키울 사람이 없어.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뭘 인정하고 뭘 받아들여? 당신 말하는 거 웃긴다. 당신 애야? 내 애야?
우리 애들이 사고 친 거야? 대체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당신은 애들 그만할 때 일하느라 모르나 본데 가장 손 많이 갖고 힘들 때야. 내 새끼도 키우면서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조카를 어떻게 키워? 난 못해. 안 해. 아, 진짜 너무한다. 그래? 내가 너무해? 그러면 내일부터 내가 나가서 돈 벌 테니까 당신이 집에 들어와서 애 키워.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키운다고 할게. 참고로 남편은 저희 친정 오빠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저희가 오빠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만나게 되었거든요. 결혼해서 저는 아이를 키우며 살림한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간혹 사무실 나가서 업무 처리를 봐주긴 하지만 거의 집에 있습니다. 아무튼 막내 시동생 문제로 남편이랑 싸우면서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애만 덜컥 낳아놓고 지금 누구 골병 들이려고 하는 수작이야? 말 한번 참 예쁘게 한다. 네 동생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럼 친정 조카를 당신이 키울 수 있어? 당연하지. 친정 조카 데려오면 난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어. 웃기네. 헛소리 하지 마.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봐서 끙끙댔으면서. 아, 좀. 난 진심이라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봐. 다시 생각할 것도 없어. 결론은 하나야. 난 못 키워. 그날부터 생머리가 다 아파서 하루에 2통약을 몇 알씩이나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들 아침만 겨우 챙겨주고 방에 누워 있었더니 남편이 아침에 문 쾅 닫고 출근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문자로 그 다음 주에 조카 데리고 온다길래 그렇게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나는 다음 주부터 친정에서 지낼 거다. 어차피 일이 된 거 나는 시댁 식구들한테 몹쓸 사람 되었을 테니 그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혼이 쉽냐고 조카 키우기 싫어서 이혼한다고 하면 남들이 웃는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카를 키워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남편은 정말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지 같은 회사에 있는 저희 오빠에게도 제가 조카를 못 키운다고 한다며 이상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서 이 모든 사실을 친정에서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이럴 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친정 부모님과 오빠가 제 남편에게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와 애를 키우라고 하느냐고 더 젊은 시누이들 보고 키우라고 하셨다네요. 그러자 그 인간이 뭐라는 줄 압니까? 역시 처갓집 식구들은 남이었어. 남은 끝까지 남이야. 당신들 핏줄이었어도 그렇게 말했겠냐? 고작 3살짜리 애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라는데 남편의 사과 회로가 어떻게 되어버렸나 싶더라고요. 아마 1~2달만 봐줘야 했다면 저도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도 없이 클 때까지 키워줘야 한다는 것, 전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조카를 못 키우겠다고 했더니 큰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제 의견을 명확히 해야겠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정말 막내네 애 저렇게 두실 거예요? 지금 아가씨네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우리 애들 학교 쫓아다니고 학원 픽업 다니기도 바쁜데 3살짜리를 어떻게 봐요? 저보다 언니가 시간이 더 많잖아요. 애들 학교 가면 다 저녁이나 올 텐데 뭐로 보나 가로 보나 언니가 키우는 게 맞죠. 왜 남의 상황은 그렇게 쉽게 애들 보고 쉽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언니, 저 그 사람 눈치 보여서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오빠는 눈치는 안 주잖아요. 자기 동생 애니까. 그 사람은 조카 입에 뭐 하나 들어가는 것도 못마땅해 하고 애가 낯을 가려서 자주 우니까 이래저래 눈치가 보여서요. 아가씨, 난 몰라요. 내 애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애예요? 언니, 그러면 지금 애를 보육원에라도 보내라는 말이에요? 어쩜 그렇게 끝까지 매정해요? 그걸 왜 나한테 그래요? 내가 언제 보육원을 보내라고 했어요? 내가 애를 맡아서 키울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언니, 언니만 마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 수월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만 마음을 바꾸면 된다고요. 대체 왜요? 왜 나여야만 하는데요? 나 일할 거예요. 내일부터 오빠 회사 가서 일할 거라고요. 그러니 아가씨가 키우든 어머님이 키우든 막내 서방님 보고 애 데리고 가서 키우라고 하든 알아서 하고
더 이상 저한테 이 이야기 꺼내지 말아주세요. 아, 언니, 알겠어요. 그러면 저랑 동생이랑 매달 1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뭐라고요? 얼마요? 1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애 안 키울 건데. 얼마요? 10만 원? 그러면 제가 20만 원씩 보내줄 테니 아가씨가 키워요. 그렇게 시누이와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할 말은 다 했는데 속이 시원하지 않고 코를 풀담한 것 같고 똥을 싸담한 것 같고 뭐 그렇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가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남편은 퇴근하고 오자마자 저를 보고 독하다며 난리를 치는데 못하겠는 건 처음부터 못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애를 키우다가 못 키우겠다고 하면 그게 아이에게도 더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느냐고 당신마저 나한테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더니 처음엔 남편도 조카를 데려다가 키울 생각이 없었는데 어찌되었든 동생이 아이가 여기저기 눈치 보며 떠들게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키우자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나랑 상의하지도 않고 정했느냐고 하니 제가 당연히 알겠다고 할 줄 알았대요.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튼 저는 끝까지 조카를 키울 수 없다고 했고 남편이 제게 그러면 그냥 갈라서자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작 이 문제로 우리 가족 간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부부 간의 불화도 아니고 막내 시동생의 아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나 싸우고 결국엔 이혼해야 하는 거냐고 하니 제가 수용하지 않으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남편이 조카를 데리고 오기 위한 초강수를 둔 것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이혼이라는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고작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나를 이렇게까지 희생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압박을 하는구나 싶으면서 함께 살아온 지난 세월들이 다 허망해지더군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 이혼해.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당신이 알겠다고 하고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당신은 조카 데리고 오려고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까지 하네? 그래, 조카랑 살아. 조카 키우면서 잘 살아봐. 우리 애들이야 다 컸으니 대학 가면서 다 독립할 거고. 잘 됐다. 나도 이제라도 편하게 혼자 살아봐야겠네. 이혼해. 이혼하자. 와, 이혼하자는 말들은 처음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멍했는데 다시 생각하니 자유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조카를 키우려는 압박도 안 받아도 되잖아? 당신 말대로 우리 여기까지 하자. 남편은 저의 말에 그런 게 아닌데 왜 또 그런 말은 굳이 듣느냐고 하는데 전 정말 이혼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달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누가 왜 이혼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조카 키우기 싫어서 이혼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이혼을 했네요. 아이들은 많이 컸지만 저와 살고 싶다고 해서 모두 데리고 이혼을 했고 재산 분할도 받았고 위자료도 조금 받아내었습니다. 저희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시가 식구들이 고작 애 키우는 문제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칠 일이냐며 말들을 하기에 그냥 다 차단했어요. 저희 아들들에게도 모두 다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시가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의 해결을 저희가 도맡아 왔더군요. 그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었는데 이제와 보니 저희는 시가의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카도 저희에게 떠맡기를 했던가 봅니다. 아참,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서 남편은 20여 년간 근무했던 오빠의 회사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간 좀 불성실한 면들이 있었는데 오빠가 제 남편이라 봐주고 봐주었었는데 이혼도 한마당에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해고를 했다더군요. 아무튼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시가라는 큰 짐덩이가 모두 사라져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앞으로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아들들만 신경 쓰면서 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